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내과 의사 서연주 씨와 말씀 나눠보죠. 서연주 씨는 낙마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한 이후 참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원망하고 자책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의사가 아닌 중환자가 돼서 장기간 입원하고 수술하면서 환자 입장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됐고 지금은 환자 입장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장애인 등록 과정을 경험하면서 장애인들의 심정도 헤아리게 됐다는데요. 시련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여기며 새롭게 개척해 나가고 있는 서연주 씨, 지금 만나봅니다. 서연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낙마 사고로 정말 한쪽 시력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 굉장히 위험했던 그런 큰 사고를 겪은 얘기를 저희가 쭉 들었습니다. 근데 2년 지나고 책도 쓰시고 어느 정도 좀 치유가 되신 것 같지만 그래도 옛날에 살았던 나의 삶과는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이제 마음은 저만큼 가 있는데 몸은 잘 안 따라주는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고 이게 이제 어른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네. 항상 했던 말이 예전 같지 않다. 네. 그리고 몸이 안 따라준다.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 참 이해를 못했었는데 예. 환자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속상함이 저도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의 튜닝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지금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왜 저기 중심 같은 것도 잘 좀 안 잡히지? 한쪽 눈이 안 보이면? 네, 어때요? 사실 중심 잡는 거는 그래도 이게 어떤 예. 이렇게 몸에 기저에 감각이 있어서 괜찮은데 문제는 한 25에서 30c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입체시를 보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와인을 따른다거나 물을 따를 때 흘리는군요. 흘리는 일들이 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시야가 좁아지면서 생길 수 있는 그 사각 그렇죠. 문제가 있어서 사각지대가 좀 넓어지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왼쪽 어깨를 이렇게 치고 다녀서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고서도 이렇게 나는 부주의한가 이런 좌절감을 갖게 됐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네. 그게 이제 제가 또 어떻게 하다 알게 된 이제 오른쪽 눈을 실명 간호사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기를 또 오른쪽 눈을 실명하고 어깨를 많이 치고 다녔대요. 이게 그러니까 저의 어떤 부주의한 문제가 아니라 시야가 좁아지면서 생길 수 있는 당연한 문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사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것들은 다소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은 적응해 간다고 쳐도 네. 사실 이제 그래도 다행스럽게 의사로 복직을 하셨잖아요. 네, 네. 네. 복직했을 때 그 복직하는 과정도 사실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진짜 이 복직을 엄청 욕심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일단은 제가 의사로 인턴부터 시작해서 수련을 받고 5년간 의사로 성장해온 병원에 제가 환자로 입원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환자로 느껴지는 병원과 의사로 일을 했던 병원이 완전히 같은 공간인데도 너무 다르게 느껴졌고 그렇겠어요. 네, 그래서 그 점이 되게 생경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나다니면서 저를 치료해주는 막 인턴 선생님들 저보다 한참 어린 후배들이죠. 예. 후배들이 와서 저 드레싱을 해주고 가고 그러는데 그럴 때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옆에 있는 엄마를 보면서도 엄마가 참 내가 자랑스러운 딸이었을 텐데 지금 나의 간병을 해주는 보호자 역할로 있으니 얼마나 속상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거기 병원에 얼마나 입원해 계셨어요? 복직은 얼마 만에 한 거나요? 사고 나고 나서? 제가 11월 6일에 사고로 실려와서 퇴원을 한 게 한 20일 후인 26일 정도에 퇴원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재입원을 했어요. 결국에는 그 감염 문제가 생겨서 1월
중순 정도에 다시 2개월 만에 재입원을 하게 되고요. 그때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사실 복직은 3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쉬지도 않았네요. 네네. 그래서 다들 미쳤냐 그랬어요. 그 소화기내과죠. 네네. 소화기내과 하면은 주로 하는 일이 네. 뭐 내시경하고 그런 거 네, 많이 맞아요.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전문 분야 내시경 분야에서 위랑 네. 대장 내시경을 했고 네. 처음에는 이제 적응을 해야 되니까 반일 근무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내시경을 할 때도 이제 이게 내시경 자체는 처음에는 저희가 눈을 다쳐서 왔을 때 교수님들이 제 내시경 못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서 되게 절망적인 그 절망적인 표정을 많이 지으셨었는데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안과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시기를 이게 2차원 평면에서 모니터로 보는 화면이어서 내시경이 네. 전혀 문제는 없다. 다만 적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내시경을 제가 할 수 있는지가 되게 관건이었고 처음에 그래서 복귀를 좀 서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모형에 다 대고 연습을 내시경. 또 하는군요. 연습을. 네네. 그렇게 했고 교수님이 뒤에서 봐주시고 그랬는데 처음에 그 내시경을 다시 손에 잡았을 때 3개월, 4개월 만이죠. 너무 벅차고 또 생경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눈이 2개고 그냥 이렇게 아무 건강 문제가 없던 시절과 네, 네. 지금은 나는 너무 달라져 있으니까. 네. 그랬는데 내시경을 딱 잡으니까 제가 딱 그 왜 무슨 그 만화에서 뭐 약간 이렇게 변신하는 것처럼 딱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변신을 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몸이 기억을 해서 내시경을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도 처음에는 보고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가시고 그랬거든요. 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되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네. 아무래도 다치기 전하고 다친 다음에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환자들의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나 아니면 속상한 마음을 저도 느껴보고 나니까 좀 더 이해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입장이 돼 보니까요. 이게 확실히 이게 다 그 입장이 돼봐야 한다고 전혀 이게 그 입장이 되지 않으니까 몰랐던 것들이 저한테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힘든 일을 겪고 나니까. 이게 사실 저도 학생 때 진짜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저희가 이게 그 뭐 윤리 수업이나 이럴 때 좋은 의사의 정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드라마에서도 나왔지만 실력 있고 그 불친절한 의사와 그 친절한데 실력은 좀 떨어지는 의사 중에 어디를 선택할래? 뭐 이런 얘기들도 막 질문으로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거에 또 질환이 얼마나 중하냐 안 중하냐에 따라 또 차이가 있긴 할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새 뭐 명이란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모습의 의사들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이제는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제 믿음이 생기는 의사인 것 같아요. 믿음이 생겨서 이 의사랑 같이 치료를 받았을 때 문제가 생겨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의사인 것 같고 그래서 그만큼의 믿음을 줄 수 있는 의사가 좋은 의사인 것 같은데 그 믿음을 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연구 성과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면서 실력으로 입증을 할 수도 있고요. 환자와의 어떤 관계를 돈독하게 다져서 그리고 이 환자한테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해결해 줄 거라는 그 인간적인 믿음을 줄 수 있어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믿음을 쌓을 수 있는 의사가 좋은 의사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실명을 하고 여러 가지 바뀐 그 생활에 적응을 하고 또 그 이제 바뀐 현실을 인정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장애인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 장애인 등록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셨나 봐요. 네, 저는 네.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등록을 하는 과정이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 줄 몰랐거든요. 사실은 이게 저처럼 이렇게 다닐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병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서류를 쉽게 뗄 수 있는 사람도 이처럼 힘들어 하는데 네. 만약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병원에 예약하기가 어려우시거나 아니면 진짜 보조가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하니까 이건 정말 고쳐야 될 문제더라고요. 네, 이게 남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물론 그런 과정을 만들어 놨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요구하는 서류의 기준이나 그리고 요구하는 검사의 종류가 되게 까다로워요. 네, 그래서 이거에 네. 대해서 사실 처음에 제대로 안내를 해주면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줄일 수가 두 번, 있는데 세 번 일을 해야 되는 맞아요. 거죠. 네, 그렇게 예. 되는 일이 저 같은 사람도 되게 자주 발생을 하겠더라고요. 아니 의사하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스마트하고 또 그런 관련 지식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이건 막 스마트하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제가 그래도 의료 용어를 네. 볼 줄 알고 그리고 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에 제가 장애인 등록을 한 거기 때문에 서류를 받을 때 접근하기가 용이하잖아요. 병원 네. 근무하다 가서 이제 서류를 떼면 되니까. 근데 사실은 환자분들이 병원 예약하고 서류를 발급을 요청하고 서류 발급 받는데도 엄청나게 오래 기다리고 네. 이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외했는데도 이렇게 힘들면 사실 너무 큰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네. 사실 장애라는 게 이게 기존의 신체 능력을 잃는 거잖아요. 누구한테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 장애를 등록하는 과정 자체도 이렇게 에너지 소모가 크다 보니까 네. 얼마나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를 제가 경험을 하게 됐죠. 그렇네요. 네. 이게 뭔가 좀 한 창구로 네. 원스톱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 심사는 심사대로 철저히 하면서. 맞아요. 예.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요새 같은 이제 그 인터넷도 발달하고 인공지능도 발달하는 시대에 우편으로 전달하는 시스템 말고 네.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 네. 온라인으로 그 고지를 하는 시스템만 적용을 해도 훨씬 편리하겠다 싶더라고요. 네. 네,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다 힘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은 또 온라인도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또 보조가 필요하겠죠. 맞아요. 여러 가지 그럴 또 것 같아요. 사각지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럴 직접 것 같습니다. 경험하니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죠. 맞아요. 그런 예. 것 같습니다.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 다치고 난 다음에 이제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런 친구들을 네. 만나게 되잖아요. 네.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네, 그런 맞아요. 친구들을 통해서 좀 많이 힘이 되고 위안을 얻으셨습니까? 네, 저는 사실 그 전까지는 제 친구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의사인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장애라는 영역은 사실 저도 의사로 병원에서 일하지만 쉽게 접근을 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끄럽게도 저도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던 영역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장애 등록을 하고 오픈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이제 사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됐고 거기서 이제 사실 눈이 아예 안 보이는 친구들이 어떻게 SNS를 하고 또 카톡을 하고 그러는지 우리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되게 존경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내가 너무 좁은 세계에서 살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미 이런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과정들을 이미 경험한 이 친구들의 어떤 위로를 통해서 응원을 통해서 저도 현재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게 된 그런 바탕이 된 것 같아요. 또 책에 그 친한 친구 또 소개도 해주셨더라고요. 아, 네. 우리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우리 재혁 씨? 네. 그래서 재혁이랑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 같이 하고 있는데 네. 그 친구는 저랑 동갑인데요. 네. 3년 전에 이제 한쪽 눈을 실명하고 1년 후에 다시 다른 쪽 눈을 실명을 했대요. 지병으로. 그리고
저는 지금은 그래서 그러니까 눈이 둘 다 안 보이는 상태로 맹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전에 굉장히 활발하고 뭐 여행도 좋아하고 그랬던 친구였는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네, 지금도 얼마 전에도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왔고요. 저랑도 이제 스페인 연수를 같이 저희 팀 무슨 네. 장애 청년 드림팀이라는 네. 프로그램에 합격을 해서 9월에 같이 스페인을 갈 이제 예정이거든요. 중도 실명의 경우에는 또 더 힘든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들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정말 저의 경우에는 공포스러웠던 게 한쪽 눈 실명이 괜찮았던 이유가 다른 쪽 눈이 남아있어서 네. 보는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사로서도 복직할 수 있었고 내시경 의사로 이렇게 여전히 살아갈 수 있었고 나의 삶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었던 부분이 네. 있었는데 그 재혁이라는 친구한테 그래서 정말 궁금했던 부분, 그리고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었어요. 너는 한쪽 눈을 실명하고 다른 쪽 눈을 잃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두렵지 않았냐고 네.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한치의 고민도 없이 나는 빨리 다른 쪽 눈도 실명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다고. 그래야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은 빛을 못 보는 삶인데 그 삶에 빨리 적응을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 최대한 빨리 적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싶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시는 제가 장애도 그렇지만 저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다 받아들이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처음에 소개시켜 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왜 나한테? 나는 아직 장애라는 게 익숙하지 않은데 괜찮은데. 왜 나한테? 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그 친구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저는 정말 생각이 180도로 바뀌었고 그래서 더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해야 될 그리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알아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고 할까요? 네. 네. 간호사 친구 얘기도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 친구는 정말 안타까운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게 지금으로 보면 이제 5년 전이죠. 5년 전에 그 심근경색 환자가 오면 저희가 심장 혈관 조영술을 해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해요. 그런 시술을 하고 되게 응급하고 되게 중증인 환자들을 많이 보는 과거든요. 순환기 내과라는 과가. 심근경색, 심장마비죠. 네. 심장마비 환자를 살려내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날도 이제 그 친구가 밤에 야간 당직이어서 심장마비 환자가 생겼다는 콜을 받고 병원으로 가가지고 환자 준비를 해서 혈관을 뚫어줘서 환자는 다행히 너무 잘 살아났어요. 환자는 너무너무 좋게 잘 살아났는데 그때 이게 조영술을 하게 되면은 X선 방사선을 쬐기 때문에 그 차폐복을 입거든요. 네, 차폐복을 입고 납안경을 써요. 납안경, 제가 네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런 걸 쓰는데 그 납안경이 무겁고 되게 이게 쇠로 돼 있기 때문에 무겁거든요. 근데 이 가리는 게인 차폐막이 이게 얼굴을 부딪힌 사고를 당해서 왜냐면 새벽이고 시술 끝나고 정신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차폐막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부딪히게 된 거죠. 그럼 산재네요. 그렇죠. 산재예요. 그 친구는 산재고 일을 하다 다쳤고 예. 야간 당직을 서로 나왔다가 환자를 살리고 다쳤고요. 그래서 한쪽 눈을 실명한 상태고 반대쪽 눈은 약시가 있어서 그 친구는 뭔가 이제 작은 글씨는 잘 못 봐요. 네네. 그래서 글씨를 볼 때도 사진을 찍어서 확대를 해서 보거든요. 그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원래 이제 이 친구는 프랑스에서 살다가 심장을 보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간호사가 된 친구인데 프랑스에서는 자기가 눈이 불편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고 먼저 묻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은행 같은 데 가면은 작은 글씨로 돼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다짜고짜 점자책을 갖다 준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눈이 잘 안 보이고 도움이 필요한 영역도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시야가 좁아져 있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작은 글씨가 안 보이고 어떤 친구는 아예 거기 이제 까맣게 안 돋보기를 보이고. 갖다 주면 되는 건데 거기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영역들이 다 다른데 이게 사람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불편한지 알아보려는 노력이 되게 필요한데 아직까지 네. 그런 이제 인식이 잘 안 잡혀 있는 것 같다. 여기서도 저도 되게 많이 배웠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 같아요. 아직 우리 사회가 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채널 이름이 윙크 의사 연주당 네. 해가지고 한쪽 눈을 잃은 내과 의사의 좌충우돌 인생 즐기기. 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네, 원래 사실 이게 원래 채널 이름이 연주당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2년 뭐 예전에 제가 막 술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럴 때 그 세용이라는 친구, 윙크 의사라는 이름을 붙여준 그 20살 때부터 친했던 친구랑 우리 나중에 서로 이제 아지트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따뜻하게 자기 이야기들을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술집 하나 아지트처럼 만들자. 네. 이런 목표를 세웠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유튜브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술집을 차리자 해서 만든 게 연주당이었거든요. 무슨 저기 정당은 아니고 집당자 쓰는 네. 거예요. 그래서 술집이었네요. 이제 네, 보니까. 2년연 술주 집당. 그래서 2년을 만든 술집으로 하자. 그래서 연주당이라는 채널을 오픈을 하고 네. 그다음에 티저 영상을 하나 올렸을 때쯤인가요? 제가 그리고 사고를 당했죠. 네, 그건 제가 사고를 당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고 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안 되네. 무슨 일 있어? 살아있는 거 맞지? 라고 연락 온 유일한 친구였어요. 그 세용이라는 친구가.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저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장르가 많이 바뀌겠지만 그래도 나의 현재를 기록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걸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이 시기를 이렇게 지나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이게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기록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기록을 한 게 윙크 의사 연주당이 된 거예요. 어떤 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오토바이 타는 영상 이런 것들이 올라왔었고요. 네. 그리고 그거는 티저 영상으로 한두 개 올라왔다가 갑자기 제가 다치고 완전 180도 달라졌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병원에서 이제 엄마가 휠체어 밀어주고 제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영상 그리고 퇴원했다가 또 다시 재입원하게 되는 영상. 그러니까 제가 진짜 저희 아빠는 이렇게 얼굴 퉁퉁 붓고 한쪽 실명하고 이렇게 큰 비극 속에서 저렇게 자기 얼굴 찍어갖고 올리는 애가 참 특이하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셨대요. 네. 그리고 그걸 엄마는 제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예전 얼굴만 봐도 사진첩에서 예전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는데 저렇게 하는 걸 보고 되게 속상해 하셨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가족들한테 상처를 주는 일인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맞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에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게 내가 병원에서 내가 환자로 실려와서 느꼈던 감정들이 의사랑 환자랑의 관계가 우리나라가 되게 멀구나. 네, 감정적인 네. 관계가 되게 멀고 그리고 환자가 되어 보니까 느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불안한 감정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환자가 돼서 사고가 나서 실려온 이 사건이 내 인생에 하필이면 벌어졌는데
그러면 나는 이거를 그래도 좀 의미 있게 남겨야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모습을 그냥 내가 힘든 거, 그리고 내가 고민하는 거, 그리고 내가 행복한 거를 그대로 노출을 해서 누군가 여기서 힘을 얻을 수 있으면 그 자체로 나는 나의 사고, 나의 비극, 나의 한쪽 눈 생활기는 성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속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도 이해를 해주셨고, 네. 그리고 부모님을 저희 동생이 설득을 해줬죠. 네. 그 처음 보는 구독자들은 굉장히 그 장면 전환이 너무 극적으로 돼가지고 네. 놀라실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익사이팅한 스포츠를 즐기다가 갑자기 병원에 실려온 네, 어느 그렇죠. 의사의 모습을 대면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고 당하고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여러 고비를 넘겨서 다시 의사 서연주로 돌아오셨어요. 네. 나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어떤 네. 뜻입니까? 이 이야기도 이게 wounded healer라고 원래 있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되게 또 존경하는 외과 선생님이 저한테 선생님을 보면 이 생각이 난다면서 상처받은 치유자 같다는 얘기를 먼저 해줬어요. 근데 저의 인생을 좀 돌이켜 봤을 때 저는 그냥 고통받는 환자를 돌보고 싶어서 의사가 됐고, 의사가 되어서는 그러니까 전공의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본인을 이렇게 희생해 가면서 일하는 의사들, 지친 의사들을 대변하고 싶어서 그런 의사회 활동을 했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환자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복귀하고 다시 의사가 돼서는 제가 또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느낀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또 이해가 안 되고 상처를 받았던 지점들을 좀 해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영역에서 나의 어떤 비극이, 나의 어떤 상처가 누군가한테는 치유를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상처받은 치유자를 저의 삶의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네. 이 시간에도 뭐 큰 좌절을 겪고 있는 분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좀 용기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고로 한쪽 시력을 잃고 윙크 의사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소화기내과 의사 서연주 씨였습니다.